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 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모든 이슈들을 추적해서 상승 하락 이슈들 정확히 분석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파악은 물론이고 기업과 업계 담당자들을 만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상승 하락 이슈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뿐 아니라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들이 끝까지 종목들 추적해서 이슈 파악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여러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제대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부터 삼성생명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이제 생명보험을 파는 기업인데요. 이제 손해보험사랑은 다르게 이제 종신보험이랑 건강보험들 위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요. 단순히 보험사만으로도 보기 힘든 이유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재밌는 부분이 이제 삼성 삼남매가 이제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삼성 생명 지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어요. 10% 넘게 받아갔고,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9%,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1.7%를 가져갔는데 그만큼 이재용 회장이 가장 핵심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를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 배당금은 일종의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배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2022년에 2021년부터 하나 주어졌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보험 개정법이었는데 여기에 적용받는 기업이 삼성생명, 삼성화재뿐이어서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8.5%나 갖고 있는데 이 가치가 30조가 넘어요. 상당히 큰 가치죠. 근데 사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자산의 3%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요. 근데 그러면은 9조어치밖에 못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만큼이나 갖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거를 매수했을 때 가격, 인수했을 때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를 법을 개정을 해서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시 3%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삼성생명도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매각권이 나오게 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워지고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피해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1대 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통과가 되지 않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총선을 하고 22대 국회가 결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이렇게 매각해야 되는 이슈는 쉽게 또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삼성생명을 갖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10%, 6.9%, 1.7%로 이 상속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이슈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보면은 삼성생명은 업계에서 확고부동한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상반기에는 27%까지 이제 놀라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이제 영업 조직과 관리 그리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CI 보험 이제 큰 질병, 크리티컬 질병에 관련된 포함도 히트 상품으로 한번 팔았던 삼성생명인데 이처럼 상품에 대해 좀 선도를 하고 있고요. 종신형
보험을 일시납으로 해서 팔았던 최근,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가하자 지금 건강보험 위주로도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계속 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보험업계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될 그런 니즈가 그만큼 줄고 수요 또한 줄어든다는 부분인데, 인구 감소는. 하지만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욕구, 니즈는 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위주로 또 상품을 재편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는 IFRS 17 회계 기준 도입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사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CSM이라고 해가지고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는 보험사가 앞으로 받아들인 수익을 그러니까 줘야 될 부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를 일종의 부채로 총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받은 돈 그리고 나갈 돈을, 그리고 해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각을 하면서 거기서 차익만큼 일종의 수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CSM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올 때 늘어나게 되고요. 신계약에 따라서 CSM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를 상각하면서 수익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됩니다. IFRS 17 2023년에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손해율 같은 경우를 조정을 계산을 하는 거에 따라서 회계 기준은 사실 좀 많이 변해요. 뭐 여기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익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면 또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좀 혼란스러워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또 일정 부분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손 쪽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3분기에는 실손 관련 CSM 조정이 좀 이뤄지면서 관련된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회계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보장성 보험들은 장기 보험이잖아요. 보험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때, 그러면서 보험료 납입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업계 평균보다 높은 그 보장성 보험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13회차, 이 13회차가 이제 1년 지난 후를 많이 기점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 따라서 이제 약간 그 설계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유지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제 그 설계사들한테 팔았던 금액에 대한 환수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설계사들한테 환수를 안 줘도 되는 시간 이후에 얼마만큼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도 안정적으로 상당히 업계 평균보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생명의 DPS, 이제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실적의 안정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대 주주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배당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실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CSM 상각으로 이제는 실적을 반영하게 돼가지고 2023년부터 이렇게 좀 새롭게 계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일정 부분 2조대 영업이익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업계 1위, 생명보험 업계 1위 보험사로서 종신보험, 일시납,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품 판매를 리드하고 계속해서 업계를 어떻게 좀 유지해 나갈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FRS 17 도입 관련해가지고 CSM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충분히 흡수하면서 실적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법 관련된 리스크도 이제는 또 훨씬 더 미래로 이연된 가운데 계속된 관련된 이슈는 추적하면서 어떻게 좀 배당이 늘어날지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삼성생명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상장 전 종목들
각각 담당 멘토가 실시간으로 붙어서 정보 전달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 수익 보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